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는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어드리죠. 서서히 좀 기회의 영역으로 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는 한 이맘때쯤에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한 번도 찍어드린 적이 없는데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오고 있다는 판단 하에 영상을 좀 찍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테슬라의 성장 모멘텀과 현재 가치에 대해서도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고요.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일단 이날 이 추세가 깨지는 걸 보고 이날 일단 일부 수익 실현한 상태이고 나머지 물량은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수익 중이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라인이 잡힌다거나 혹은 변곡점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는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어요. 제 매도한 만큼의 물량을 다시금 매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이 정도까지만 내려와 준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쪽에서 혹은 로보택시 쪽에서 이제는 경쟁이 끝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을 제외하고 저는 테슬라와 자율주행 기술로서 맞붙을 수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전무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차이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AI가 대두가 되었고 지금까지는 가상의 AI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주었다면은 이제는 리얼월드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공간에서의 AI가 주목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는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이런 쪽들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로봇이면 로봇 전부 다 글로벌 1등 기업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했을 때 테슬라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후하게 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이 더 이상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능력을 따라할 수 없다는 점, 두 번째로는 리얼월드 AI에서 글로벌 1등 기업이 테슬라라는 점, 특히나 그 리얼월드 AI의 파급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질 거라는 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지금부터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지금부터는 좀 꾸준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 자동차 기업들 테슬라를 따라붙지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딱 한 가지만 꼽자면 일단 그 태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통 자동차 기업들은 수백 개, 수천 개의 부품을 현지 본인들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가져오죠. 이런 문제가 이런 태생적인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외부에서 부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짊어져야 될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 테슬라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 특히 핵심적인 것들은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한번 망할 뻔한 적이 있었죠. 그때 기사회생에서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리스크가 큰 만큼 리턴도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작해서 생산까지 모두 다 본인들이 생산하다 보니까 그들 간에 그러니까 그 부품들 간의 시스템 호환이 상당히 잘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핸드폰 기업들 혹은 뭐 삼성이든 갤럭시든 이 아이폰의 호환성을 따라붙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폰, 애플은 반도체를 설계를 본인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도 이쪽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구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가 내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호환성에서 아이폰에 크게 밀리면서 사실 몇 년 전의 아이폰과 최신의 갤럭시를 비교했을 때도 속도 차이가 얼마 안 날 정도로 사실 아이폰의 호환성, 아이폰의 그런 효과성, 효율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인데 테슬라도 똑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재화를 훨씬 더 많이 시킴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태생적인 가치가 이미 구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수백 개의 부품이 업체가 이제 각각 부품을 만들고 납품을 하면서 그 하드웨어 간의 호환성과 무엇보다도 자율주행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소프트웨어들 간의 호환성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결국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호환이 잘 맞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자율주행 혹은 자동차가 가면 갈수록 전동화가 되면 될수록 이 호환성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율주행이라던가 혹은 갖가지 여러 가지 오류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테슬라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1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자동차를 통해서 이미 리얼월드 데이터를 얻고 있어요. 사실 테슬라의 데이터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딱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화웨이. 이 화웨이 말고는 테슬라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실제로 화웨이 같은 경우도 중국 전기차의 여러 가지 브랜드와 이제 협약을 통해서 데이터를 기하급수로 쌓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테슬라와 거의 턱밑까지 따라오는 것은 맞아요. 다만
하와이는 본인들의 브랜드가 없죠. 브랜드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와 그리고 여전히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훨씬 더 앞서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저는 결국 이 두 가지로 양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슬라, 두 번째로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이쪽에 주목을 하면서 자율주행 섹터는 이쪽들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한물이 가고 있다. 자율주행 쪽에서는 테슬라의 FSD 시스템을 사오지 않는 이상은 결국 수백 개의 제품, 수천 개의 제품들을 각각 다른 현면차를 통해서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호환해서 이제 자동화, 전동화 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데이터가 여전히 쌓이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저는 자율주행 경쟁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테슬라는 중앙 집중식 수직 계열을 통해서 압도적인 호환성과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동차 기업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전통 자동차 기업들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는 혹은 그나마 따라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애초에 태상부터 테슬라를 따라하면서 시작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전기차 못지않게 혹은 전기차 이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쪽이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테슬라가 이쪽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테슬라의 전기차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재사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쓴다면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도 나아가서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테슬라는 XAI라던가 혹은 다른 데이터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작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하드웨어는 물론이거니와 소프트웨어 능력에서도 비할 수 없는 그런 가치와 그리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봇택시 그리고 로봇 이 세 가지를 테슬라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논란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정도의 주가에서 한 번 더 빠져줄 경우 몇 번 더 빠져줄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에도 미래의 포워드 PR을 가져왔을 때에도 꽤나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자율주행과 그 통합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결국 시스템의 통합과 소프트웨어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얼월드의 데이터의 차이에서 전통의 자동차 브랜드들은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할 일은 테슬라 FSD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다른 쪽의 기업들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데이터와 가장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FSD가 당연히 1순위로 꼽힐 것이고 결국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전 자율주행, 로봇택시 같은 경우도 몇 개의 기업들에 과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최근에 AI 섹터에서도 AI 내에서도 오픈 AI라던가 구글 혹은 다른 이제 몇몇 기업들로 과점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AI 소프트웨어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곳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몇몇 기업들이 과점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과 로봇택시, 로봇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이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경쟁력이 결국에는 테슬라의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AI 시스템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결국 이런 것들을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이 할 일은 테슬라 FS를 대여해오거나 사오는 수밖에 없는 혹은 중국의 다른 기업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테슬라는 로봇택시, 로봇 그리고 이 다른 쪽으로의 그런 확장, ESS에서도 AI를 접목시킴으로써 훨씬 더 압도적인 ESS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이쪽에 대해서는 성장성을 좀 밸류에이션을 차치하고서도 성장성을 위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워낙에 시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제가 테슬라를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거예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